드디어 애플 스티커의 용도를 찾은 것 같아요. 오, 예쁜데? 안녕하세요, 칼레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로지텍 콤보터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뤄달라는 댓글이 한참 많이 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품을 제공해 주셔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한 달을 사용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하셔서 저는 체험적 사용기로 정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고요. 사전에 커뮤니티에 테스트해줬으면 하는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봉,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의 박스에 담겨져 왔고요. 키보드가 먼저 보이고 그 밑에는 아이패드 케이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첫인상은 태가 좋다고 해야 되나? 뭔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 컬러와 재질 때문에 살짝 아재 감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부 재질은 방수천 같은 패브릭 소재이고요. 만져보면 재질의 질감도 느껴지는데 육안으로도 무지의 느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지문이나 이염이 잘 묻지 않는 그런 재질입니다. 아이패드가 장착되는 부분은 실리콘이며 외곽 라인을 보호해주는 형태고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포고핀이 있고 안에는 버튼이 잘 눌릴 수 있게 제작을 해두었으며 뒷부분에는 아이패드를 거치해줄 킥스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 부분인 키보드 부분에도 겉면과 같은 재질을 써줘서 뭔가 통일성이 있고요. 키는 블랙이 아닌 다크 그레이이고 그 아래는 같은 컬러의 트랙패드가 있으며 아이패드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스마트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라인을 만져보면 다소 날카롭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박스에 실이 없었는데 대신에 이 실리콘 부분에 이렇게 채워져 있었고 이걸 떼어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인치는 1, 2, 3세대가 호환이 되고 12.9인치는 3, 4세대는 호환이 되지만 5세대는 두께가 살짝 두꺼워졌고 스피커의 위치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5세대용은 구분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컬러는 옥스퍼드 그레이와 샌드 두 가지가 있고 가격은 각각 이렇게 됩니다. 아이패드를 장착할 때 사이즈가 타이트해서 다소 빡빡한 편인데요. 우선 하단을 넣고 중간을 눌러주고 그리고 상단을 눌러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뻑뻑하냐고 많이 물으셨는데 느낌을 좀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여태 사용했던 수많은 실리콘 케이스 중에서 가장 심하게 뻑뻑합니다. 오죽하면 처음 낄 때 이거 사이즈 맞나? 하고 의심했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묵직합니다. 5세대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스피커 구멍이나 전원, 충전 등의 위치 등은 잘 맞게 타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넥터에 맞춰서 가까이 가주면 이렇게 알아서 찰싹 붙고요. 별도의 페어링 작업 없이 자동으로 페어링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에 자석이 이렇게 촘촘히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작업 시엔 킥스탠드를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서페스와 형태가 많이 비슷하죠? 화면을 놓쳤지만 처음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이 되면 콤보터치의 액세서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앱을 사용합니다.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라는 앱 권유 알림이 뜨는데요. 다운하시면 되고 이 앱 자체는 별도의 기능은 없지만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관리 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도의 충전 포트가 없는 것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키보드는 아니며 블루투스 연결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연결 시에만 작동이 됩니다. 사이즈는 266에 286이고 두께는 17mm이며 무게는 766g입니다. 여기서 아이패드를 장착하고 무게를 재어보면 1456g이 됩니다. 야, 너 진짜 대박 무게... 어느 정도 무거운지 느낌으로 대충 와닿으시죠? 다른 것들도 추가해서 재볼까요? 매직 키보드가 아이패드 포함 1382g이고 삼성 노트북이 뒤에 이거 거치대 포함해서 1093g이고 맥북 프로가 1380g입니다. 뭐야, 맥북보다 무거워? 좌판은 6열에 78키이고 키캡의 사이즈는 약 16mm, 키 간격은 19mm이고 키 높이는 1mm입니다.
매직 키보드가 5열인데 얘는 미디어 키가 한 줄 추가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직 키보드보다 나은 것 같고요. 트랙패드 크기는 매직 키보드가 약 98mm에 50mm이고 로지텍은 약 112에 58mm 정도 돼서 이것도 훨씬 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매직 키보드와는 요렇고 맥북 프로와는 요렇습니다. 아이패드 12.9인치는 노트북 13인치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느낌도 노트북을 사용할 때와 비슷하고, 참고로 매직 키보드 맥북 프로와 비교 시 터치바를 제외한 키 형태와 위치도 비슷합니다. 키보드의 백라이트는 16단계로 되어 있는데 주변 조명에 따라 16가지 밝기로 자동 조절이 되고 또한 수동으로도 조절이 되고, 분리형 키보드라서 사용 모드는 4가지가 있고 타이핑 모드, 보기 모드, 스케치 모드, 북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킥스탠드의 걱지 각도는 20에서 60도까지 가능한데 딱히 스냅이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각도가 조절됩니다. 다만 매직 키보드처럼 공중부양으로 거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이핑 시 폭은 각도 50에서 60도 기준 33에서 39cm 정도를 차지하고, 따라서 KTX 테이블이나 강의실의 1인 책상 같은 좁은 책상의 폭에서는 다소 모자라거나 타이트하게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무릎이나 반듯하지 않고 딱딱한 곳에서의 사용 시는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편한 거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기 시에는 키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도 30도 기준 약 24cm 정도의 폭을 필요로 합니다. 킥스탠드의 뒷부분을 보면 가운데의 모양이 다른 것이 이 부분에 힌지가 들어간 건데, 기존작에 비하면 이것도 현재 많이 보완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오래 접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케이스를 끼운 채로 마그네틱에 걸치느라고 많이 접었었더니 필기시 각도 고정력이 처음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움에도 서피스 킥스탠드처럼 각도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된다기보다 살짝은 이동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접다가 킥스탠드의 부분이 들뜨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긴 자력이 있어서 들뜸 없이 잘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필기시에도 안정적인가요? 글쎄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힘을 많이 주어 쓰는 편이 아닌데도 보다시피 이렇게 꿀렁꿀렁거려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높이 각도에서만 안정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키보드가 필요 없을 때는 뒤로 돌려서 포개어 접어줄 수 있는데, 그대로 돌렸을 시에는 이대로 떨어지지만 분리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해주고 커넥트 해주면 키보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포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킥스탠드를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투인원을 지원하는 일체형 기기들은 그냥 바로 뒤로 돌리면 됐었는데 편하긴 하지만 키보드가 바닥으로 닿는 것보단 지금처럼 안쪽으로 배치되는 게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이때 두 겹이 되면서 두꺼워지다 보니 무릎에 놓고 쓰기도 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펜슬 거치 위치인데 덮개 형태가 아닌 노출형이라 펜슬 보호를 따로 해주지 못해서 요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림, 커버가 자력으로 닫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쫀득하게 잘 닫히고요. 좌석 위치를 좀 확인해보면 요렇게 군데군데 잘 있어서 아주 잘 찰싹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고 닫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동작인데 자성이 세서 그런지 너무 틈없이 잘 닫혀있고 손잡이가 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열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나마 펜슬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부분에 걸림으로라도 열지만 펜슬이 부착되어 있으면 손톱을 밀어 넣어서 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콤보 터치가 장점이 많이 탑재된 키보드라고 생각은 하나 이 부분은 진짜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만큼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타건해 보겠습니다. 매직 키보드도 같이 해볼게요.
타건감 좋은 편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매직 키보드는 타이트하고 쫀득한 느낌이라면 로지텍은 조금 더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펜타그래프 미니 키보드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비교적 유격이 크지 않고 손놓임도 편해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좋은 편입니다. 경험상 11인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 키보드를 너무 밀집해놔서 타이핑을 할 때 오타율이 많이 발생하고 저는 좀 불편해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2.9인치라 13인치 노트북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손놓임이 편한 편이라 11인치보다는 12.9인치 사용자분들에게 더 권하고 싶습니다. 트랙패드의 감도는 좋은 편입니다. 매직 키보드보다도 사이즈가 더 넓게 빠져서 사용성이 좋고 전작인 폴리오 터치에서는 위쪽 부분에서 눌림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콤보 터치에서는 어느 면을 눌러도 균일하게 눌러지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트랙패드의 빠르기나 스크롤 등은 설정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설정, 일반, 트랙패드로 들어가면 되고 처음 연결을 하면 포스터치로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탭하여 클릭하기를 체크해주면 힘주지 않고도 터치로 클릭이 돼서 손의 피로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매직 키보드와 트랙패드 제스처가 동일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똑같습니다. 애플 사이트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트랙패드의 제스처 매뉴얼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의 화면 제스처와 트랙패드 제스처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미디어 키 음소거 버튼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다 되는데 요 음소거 키가 안 먹거든요? 요건 iOS 업데이트 이후로 막혀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체형 키보드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원인은 늘 iOS 업데이트더라고요. 이건 향후 iOS 업데이트나 로지텍 펌웨어를 통해 지원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수 기능이 궁금한데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겉면에 일단 해볼게요. 스며들지 않는 걸 보면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에 토마토 주스 흘리면 새로 사야 하나요? 이 양반이 요건 왠지 안 해봐도 사망각인데? 키보드 키 틈새로 찐득한 뭔가가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고장의 원인이 되겠죠? 실리콘 케이스가 두껍다 보니 포트 구멍이 깊은 편이라 깊게 되어 있는 형태는 연결이 잘 되지만 이렇게 짧은 전환잭 사용 시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12.9인치 3, 4세대와의 호환이 궁금합니다. 요건 제가 기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조사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두께가 살짝 차이 나거나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용 시에 불편함이 없다고들 하시고 스피커 구멍은 몇 개 가려지니까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커뮤니티에 보면 간헐적으로 트랙패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글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도 그렇더라고요. 현재는 둘 다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트랙패드 부분은 매직 키보드보다 크기도 더 크고 감도도 더 좋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마이크 단자 아래쪽이 케이스로 막혀있던데 음성 녹음 시 간섭이 없나요? 생패드로 녹음 중입니다. 케이스 착용하고 녹음 중입니다. 왼쪽 마이크가 가려졌다 해서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께가 두툼하기 때문에 일반 파우치에는 안 들어가고 이런 네오프렌 파우치 정도에만 들어갑니다. 마그네틱 거치대에 붙는지 확인해달라 하셨는데 자석의 위치가 달라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어거지로 거치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꺾어지는 부분이 걸림턱 역할을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AS가 상당히 그지 같다고 합니다. 글들을 보다 보면 빡친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입 시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키의 배치가 윈도우 사용 때와 달라서 너무 어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그냥 적응해야지 라고 하면 마음에 스크래치 가겠죠? 맥북 사용자들은 이 키 배치가 익숙하겠지만 윈도우만 사용하다 오신 분들은 이 키 배치가 너무 짜증날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다행히도 윈도우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 일반, 키보드, 하드웨어 키보드, 보조키를 누르면 키 설정을 내 맘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영키를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때 지구본 키를 커맨드를 지구본 키로 설정해주면 늘 쓰던 한영키의 위치를 똑같이 쓸 수 있고 보통 윈도우에서 컨트롤이 제일 왼쪽인데 쓰던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의 컨트롤 기능이 애플 OS에서는 커맨드니까요.
ESC와 델리트 키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ESC와 델 키가 없거든요. 자주 쓰는 키인데 없으니 당황스럽죠. 이럴 때 ESC의 단축키는 커맨드와 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써야 하는 게 굉장히 귀찮다 하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커스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리트라는 키는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얘는 백스페이스 기능이고 뒷글자를 지우는 델 키는 없더라고요. 보통은 펑션 키와 조합해서 쓰는데 얘는 펑션 키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컨트롤과 D를 사용하면 델리트 키가 됩니다. 장단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매직 키보드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스마트 커넥터의 연결로 쉽게 자동 연결이 되며 분리형 키보드이고 겹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모드가 4가지여서 사용성이 좋고 여러 각도로 거치할 수 있으며 타건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미디어 키가 탑재되어 있고 매직 키보드보단 큰 트랙패드를 넣어주었으며 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케이스가 견고하고 외곽 보호형 케이스이며 먼지가 잘 묻지 않는 고급스러운 방수천의 패브릭 재질을 사용하였고 키보드 충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점 및 아쉬운 점입니다. 무게가 많이 무거운 편이고 손잡이나 홈이 없어 열기가 불편한 구조이며 거치 시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평한 곳이 아닌 무릎이나 앉아서 사용 시에 균형 잡기 어렵고 낮은 각도 필기 사용 시 거치가 불안정한 편이며 스마트 커넥터 연결이라 키보드와 분리 시 별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펜슬 덮개가 없고 두꺼운 케이스로 인해 전원 버튼이 볼륨 버튼, 사용 시 그립감이 다소 둔탁한 편이며 탈부착이 다소 뻑뻑한 편입니다. 로지텍 콤보 터치를 살만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스입니다. 이유는 일단 가격이 매직 키보드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하고 미디어 키 탑재 차이가 크게 느껴졌고 키보드가 탈부착형이며 모드가 4가지인 점이 장점으로 크게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매직 키보드처럼 아이패드 탈부착이 편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필기 각도까지 고려한다면 매직 키보드의 구입이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필기 위주냐 타이핑 위주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로지텍 콤보 터치에서 정작 제가 크게 불편하다고 느꼈던 2가지는 무게와 열림이었는데요. 잠깐 사용할 때는 잘 몰라요. 한 달쯤 같은 불편함이 쌓아지니까 열 때마다 불편해서 개짜증. 무튼 제 사용기는 이렇고요. 그럼에도 예스입니다. 참고하셔서 구입 시에 현명한 선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